안녕하세요. TVN 설날 교통특별방송 교통시대 MC 주말의 남자 권대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TVN에서는 설날 교통특별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월요일, 수요일은 교통은 원활하게, 오늘과 화요일은 소통은 수월하게 라는 주제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통통 스페셜을 진행합니다. 6월의 첫 일요일인데요. 서울엔 지금 겨울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분위기 있게 또 안전하게 TVN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교통시대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누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저희가 자동차 광고를 슬쩍 내보내보고 퀴즈를 맞춰달라고 했었는데 쉽지 않은 것들을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통 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누구야? 이러면서 누구실까? 이러면서 아마 귀를 쫑긋하고 계실 텐데 소통은 수월하게라는 주제에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저와 같이 TVN 교통시대 진행을 해도 제가 영광이겠죠? 아마 오늘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혈 기자 출신, 사선 국회의원,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의 남자 권대희 씨와 함께하는 수소 같은 여자 박영선입니다. 오! 수소라고 하셨나요? 네, 수소 같은 여자. 오늘 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네. 미세먼지를 확 빨아들이는 수소 같은 여자. 네. 이제는 산소보다는 수소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산소 같은 여자예요. 이러면서 광고를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수소 같은 여자예요.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박영수 의원님과 함께 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님이십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렬히 화장해 주셔서. 네. 각자의 간단한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27살 유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은 26살 정기룡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목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VN 교통시대와 함께할 서효선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아주 만만치 않은데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직접 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세 분 다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여러분 라디오의 매력이 바로 상상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의 문자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의원님 네. 설 연휴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황금돼지의 해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바로 36살 황금돼지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 주세요. 황금돼지가 이 황금돼지의 복을 듬뿍 드리도록 새해 인사드리고요. 올해는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려서 특별히 운전을 조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 소감 우리 교통방송도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여기 와보니까 아주 좋네요. 네. 전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네. 이 한국교통방송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TVN 설날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우리 박영선 의원님과 1시간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 드는데 문자로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준현 교통예보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이 시각 주요도로 교통 상황하고 교통 전망 좀 알려주시죠. 네, 고향 가시는 길은 전국적으로 약 100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혼잡 구간을 말씀드리면 경부선은 부산 방향으로 천안에서 옥산 분기점, 중부선은 오창에서 서청주, 서해안선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등 정체가 잦은 구간 위주로 혼잡합니다.
오늘은 전국 390만 대, 또 수도권에서 귀성 차량 50만 대, 수도권 귀경 차량 34만 대로 예상됩니다. 평소 일요일보다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시경부터 시작되었고요. 오전 시간대 지금 서서히 증가 중이고 그 정오 무렵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후 무렵에는 가장 혼잡하고 이후 감소하여 밤 10시에서 11시경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비가 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요. 더욱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상대 운전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간 전조등 켜기 그리고 전좌석 안전띠 매기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김준현이었습니다. 네, 김주인 교통예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에게 새해 인사나 궁금하신 질문도 좋고요. 기대 또 바람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우리 청년 게스트들과 함께 물어보고 여쭤볼 건데요. 100원의 요금 부과되는 샵 9977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국가대표 거미선 김병재 선택, 거미선 코일 카메트, 100% 국내산 쌀로 만든 웰빙떡, 정남농협 디딜향에서 웰빙떡 선물 세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과 10년 타기 착한 정비센터에서 무료 점검 서비스 제공합니다. 또 추억을 여는 경남 합천 이야기 반마리에서 율피로 만든 건강떡 교환권 드리고요. 대한민국 들썩들썩 여행정보 플랫폼 트래블아이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도 엄청 많네요. 네, 오늘 평소보다 좀 많아졌어요. 네, 황금돼지 분이 들어오셔서. 네, 의원님께 이렇게 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MC는 아마 사상 최초가 아닐까. 본의 아니게. 꿀꿀꿀. 자, 우리 의원님 모셨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것도 좋지만 사실 최근에 한미 동맹 강화 사절단 단장으로 방미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네. 이 사절단은 어떤 구성이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여야 의원 5사람이 갔습니다. 제가 네.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협 표창원 의원님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동연 의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님 네. 이제 이렇게 5분이 갔는데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님. 네. 근데 생각보다 아주 성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미하게 된 목적은 말 그대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갔고요. 네. 또 그 미국 이주 한인 116주년 한인의 날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뉴욕 상하원에서 뉴욕주 상하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3.1 운동의 날을 제정하는 채택 결의안 현장에 방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엘리엇 엥겔 미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의 의원님들을 뵈러 그렇게 갔었습니다. 세 가지 네. 목적으로. 네. 그런데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미국의 뉴욕주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결의문 채택에 앞서서 일본의 반대 로비가 굉장히 강했는데도 하원에서는 합의로 그리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란 킴 미국 뉴욕주 하원 의원 4선 의원인데요. 1.5세예요. 한국말도 네. 아주 잘하시는. 이분이 참 열정적으로 애를 쓰셨다는 것. 네. 그리고 이분의 그런 어떤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제정안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19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3.1운동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운동과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다. 이러한 그 인권운동과 자유를 향한 그 외침, 18살 소녀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미국의 교과서에 이것을 실어서 후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결의문의 내용인데 참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3.1운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녔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화학당에 파견된 선교사가 뉴욕주에서 파견된 선교사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뉴욕주에서 파견된 선교사의 그 정신과 네. 유관순 열사를 같이 역사적으로 엮은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데요. 네. 아. 감격적이었어요. 네. 그 예전에도 우리 독립투사분들이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해외에서의 엄청난 지원들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능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뉴욕주 상원의원에서는 그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발걸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의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결의안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제 이것을 청와대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임무가 제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분들이 박영선 의원님 팬클럽이신 분들이신가요? 문자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뭐 긍정 부정이 좀 약간 섞이기도 한데 네. 다들 좋아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황금 돼지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지금 0068님 와우 박영선 의원님 설 연휴인데 방송 출연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2449님께서는 대박 라디오 듣다 놀랐어요. 박영선 의원님 나오시다니 설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손질을 잠깐 미뤄두고 방송 듣고 계신다고. 아유 저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 박영선 의원님 지지자이신 8510님 그리고 3986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 문자 절대 아님 이러면서 박영선 위원님 교통방송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제 TBS 서울시에서 하는 TBS 교통방송하고 TBN하고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오늘 와서 이 한국교통방송이 그 도로공사에 속해 있는 거구나. 네.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인지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공약이 되거든요. 자,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 청년 게스트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다녀오셨어요 좀 전에? 네, 네, 맞아요. 네. 미국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3.1 운동을 뉴욕에서 이걸 기념을 하다니? 네. 사실 저희는 3.1절에 태극기 걸고 이런 거 네. 말고 특별히 뭔가 막 제가 살면서 태극기를 걸고 네. 거는 거 이외에 뭔가 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뉴욕에서 그 멀리서 이렇게 기념하는 게 나와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네, 지금 가연 씨가 네,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 유가연, 네. 유가연 근데 씨.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뜻깊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감격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상원에서는요. 그 같이 간 저희 이제 저를 비롯해서 같이 간 우리 그 사절단단 단장 그 단 의원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너러블한 이런 어떤 기념일에 대해서 네. 정말 리스펙트를 보낸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으쓱. 맞습니다. 네. 자, 사실 네. 그 오늘 너무 드릴 말씀도 많고 나눌 얘기가 많아서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15분 교통정보를 들어야 돼서 이게 짧게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사법개혁 큰 과제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네. 고위공직 비리수사처 신설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네요. 네. 가장 논의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네. 그만큼 여야 의원님들의 공통 분모 속에는 지금 현재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원 개혁도 비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는 아직 좀 더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공수처는 아직 제일 진도가 느립니다. 네. 방송인 출신 맞습니다. 15분 교통정보입니다.
함께 가는 길 즐거운 길 TVN과 함께하는 행복한 고향길.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 좀 더 당당하게 맞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네. 무슨 인생극장인가요, 이거? 네. 네. 야, 이건 뭐 특정 언론의 그 한 미디어의 그 타이틀이잖아요. 이거 딱 들리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건데 사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교가였죠. 네.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혹시 좀 한 소절 기억이 나실까요? 잘 생각 안 나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의원님보다는 연배가 조금 아래지만 기억이 안 나요. 교가 기억 안 나요. 네. 그냥 가사 몇 마디 정도? 네. 어느 초등학교? 예일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예일초등학교. 네. 지금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데요. 네. 제가 다닐 때는 아현동의 운화국민학교였습니다. 네. 보통 초등학교들이 어디 산 아래에 있어서 꼭 무슨 산이 들어가는데 그 학교는 어디 산에 있었나요? 저희가 그게 그 산 이름이 하여튼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맞죠? 꼭 산 밑에 꼭 산 들어가죠. 네. 꼭 들어가. 환일 중고등학교하고 지금 같이 있는 그 산 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목소리 딱 들어보셨냐면 뉴스 했던 거 여러분. 네. 그 사이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대학가요제? 진짜요? 대학가요제 나오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이걸 딱 짚어주시네.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제일 즐거웠던 시절이었으니까 대학 시절에 이제 대학가요제 나가서 비록 저희가 예선만 통과하고 상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팀 이름과 그때 팀 이름은 참가곡 퐁퐁 사중창단이고요. 귀여워. 퐁퐁 사중. 그다음에 참가곡은 이 한밤을 강인원 작사 작곡. 근데 이 강인원 씨 유명하신. 유명해졌죠. 그 당시엔 무명이었어요. 무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가요제에서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김수철. 뭐 이런 사람들 나왔으니까 저희가 뭐 상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정희 그대여. 그대여. 그렇죠. 그 비음에. 바로 그겁니다. 네. 야, 추억 속으로 아니 그런데 우리 청년 그 게스트들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전 처음 사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안다는 듯이 제가 그 레코드판이 있는 사람입니다. 취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 세대는 대학가요제를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는 봤는데. 네, 들어는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의원님이 대학가요제에 나오셨다는 건 몰랐어요. 저도 처음 새로운 사실을 또. 네, 저도 사실 서칭하는 게 고작이라 어디에도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 맞아요. 제작진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앵커 시절 이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지금과는 약간 보이스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도 네. 들어보니까 아주 앳된 목소리. 역시 그 젊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지금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훈훈하고 좋네요. 자, 역시 설에는 추억으로 돌아가야 참 이게 뭔가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이렇게 쭉 서울에서 보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그 후는 이제 쭉 서울에서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방송국에 들어가게 된 그 어떤 배경이랄까? 네.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 서울에 이제 3살에 데리고 올라와서 제가 4살 때던 해에 유치원을 보내기에는 그 당시에 유치원은 뭐 엄청 비쌌으니까요. 네. 못 보낼 것 같아서 라디오 방송 KBS 라디오 방송에서 아기 노래회 모집 광고를 들으시고 네.
네. 제 손을 붙들고 남산 KBS에 가서 네. 제가 시험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몇 음악에 살이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4살. 4살인데 기억이 생생해요. 그거는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울 수 없는 저한테 진짜 뭔가 순간이신 굉장히 거예요. 뭔가 새로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5살부터 되는데 제가 4살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아마 떨어질 거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5살부터 되는데 네. 이 4살이라 어쩔지 모르겠다고 대신 결석 안 할 자신 있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결석 안 하겠다고 좀 붙여달라고. 자. 그래서 제가 2년을 다녔어요. 어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네.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 아주 총명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총명 뭐 어린이는 다 총명하죠. 어린이는 다 총명한데 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저를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1964년도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방송 흑백 텔레비전 방송이 첫 개국하던 해예요. 네. 그 해가. 그래서 저녁 5시부터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방송이 있는데 네. 우리가 3시쯤 가가지고 2시간 연습하고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런 어린이 노래들, 네. 어린이 시간을 위한 것.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어머니가 저를 2년 동안 KBS 애기 노래회에 데리고 다녔던 것이 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문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뭐 유가연 씨도 좋고 네. 서현 효선 씨도 좋고 제가- 정기룡 씨도 좋고 네. 누구든 네. 뭐 문자 좀 애청자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624님 문자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네, 네. 의원님께서 수소 같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뉴스부터 의정활동까지 똑소리 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경제 시절부터 경제 경제 기자. 기자 시절부터 응원했는데요.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수소 경제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수소 경제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보 대사처럼 네. 그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끝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수소 경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처음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이 미세먼지 때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199% 거의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기에 이제 제가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 뒤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대책과 관련해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석 연료 시대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력 다음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이 수소 경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소 화력 발전소, 또 수소 전기차, 수소 기차, 수소 버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상용화 기술이 가장 발달돼 있고요. 일본은 이미 수소 경제 시대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을 이끌고 가겠다는 선포식을 이미 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어떤 접근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또 우리 청년 패널들이 눈에 들어오는 문자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고 기자 얘기를 지금 기자로서의 그 얘기가 좀 마침 수소경제 뭐 얘기도 나오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자로 전직을 하셨어요. 아나운서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LA 특파원 역임하시고 네. 왜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을 하시게 되셨는지 요즘은 보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시는데 네. 제가요. 아나운서로 들어가던 그 시절에는 정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저처럼 키 크고 얼굴 크고 이런 사람들 들어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요즘 게 젊은이 사이에서 셀프 디스라고. 일단 몸집이 크면 이게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이런 답변이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가녀린 이제 여성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 MBC 사장님이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들어오셨던 분인데 네. 전 MBC에 있는 아나운서, 기자 뭐 다 오디션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오디션을 했는데 뭐 때문에 오디션을 했느냐?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그 통금 해제가 없어지던 해였어요. 그때가 네. 83년도. 그러니까 통금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그 야행성, 그러니까 밤 네. 생활이 많아질 테니까 늦게 들어갈 거고 아니면 텔레비전도 늦게 볼 거고 하니까 네. 이 시간대에 여성이 진행하는 뉴스,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를 만들어 보자. 그 미국의 뭐 나이트라인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을 쫙 했는데 그 담당 부장님이 이제 아주 인형처럼 생긴 예쁜 그 아나운서를 추천을 하니까 네. 그 우리 사장님이 다 오디션한 거 다 갖고 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제가 딱 나오니까 저 박영선 시켜라. 이유는 뭐냐? 적당히 생겼다. 또 셀프 디스. 셀프 디스. 적당히 생겼다. 방송 용어에 적절치 않으니 저만 쓰는 걸로 여러분. 네. 그 뭐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장님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대요. 네. 뭐가 적당히 생겼냐? 이랬더니 뉴스라는 거는 얼굴이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그 여성 세계 앵커의 집중해서. 얼굴만 쳐다보기 때문에 뉴스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우, 적당히 지당하신 생기면서 말씀이시죠. 뉴스 전달력이 높은 사람을 앉혀야 저것이 롱런 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당히 그랬군요. 생겨서. 네.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어떤 경우에도. 네. 네. TVN 설날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통통 스페셜 적당히 생기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TVN 한국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설 명절 연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을 비울 때는 전기 코드를 모두 뽑고 가스밸브는 잘 잠겼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운전에 교통법규 어기시면 정초부터 큰일 납니다. 운전자가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쉬었다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한 잔 정도면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안전규칙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께 가는 길 즐거운 길 TVN과 함께하는 행복한 고향길. 행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TVN 설날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통통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뭔가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보통 이런 초인종이 열렸을 때는 택배가 들어오죠. 근데 오늘은 선물이 왠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우리 박영선 의원님에 대한 그 아주 관심과 애정 어린 그 사랑의 그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야단치는 문자도 하나 있는데요. 네, 한번 직접 한번 본인을 야단치는 걸 사실 저는 그 이렇게 빼고 싶었는데 직접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쓰셨어요. 네. 박영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국교통방송은 도로공사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 기관이고요. 지방에서는 교통방송하면 TVN이 서울교통방송보다는 알아주지요.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거 완전 한방 지적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말이라는 게 흘러 듣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걸 어떻게 들으시고 딱 문자가 그렇게 야단치는 문제가 들어오셨는데도 네.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네.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인데 사개특위에서 경찰청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도 유관기관이네요. 그러네요. 네. 유관기관이셨는데 네. 공사로 입회하셨네요. 네. 자, 도로교통공단 소화 산하의 서울 TVN 서울교통방송 알아주지요.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국교통. 네, 서울교통방송보다는 알아주지요. 네, 그렇죠. 네. 이 TBS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서 이거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지방에 내려가니까 뭐 그 서울교통방송보다 저 한국교통방송이 훨씬 낫더라. 지방에서 한번
TBS를 라디오로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자, 네. 앞서 우리 그 쭉 함께 들으셨던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기자가 어떻게 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쭉 흘러왔는데 그렇다면 기자에서 정치는 어떻게 또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변모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제 인생의 한숨부터 나오는 네, 한숨에서 많은 의미가 네. 행복 끝인 순간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MBC 경제부장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네, 네. 경제부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저희 MBC 선배였던 정동영 의원님 지금 이제 다 당이 다릅니다. 저랑.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 좀 저는 정치부를 가라고 선배들이 많이 그랬는데 한 번도 정치부를 안 갔거든요. 네. 응? 정치부를 안 갔는데 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이미지가 좀 신선한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좀 대변인 좀 해달라고 막 그냥 거의 뭐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 파파라치 수준으로 네. 막 저한테 좀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강한 권유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열린우리당에 2004년도 1월 13일 날 입당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한숨이 왜 있을까? 그렇게 한숨이 나올 만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근데 드는데. 네. 사실이요. 이 국회의원이요. 네. 이 3D 업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제가 얘기하면 또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또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자라는 것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해도 돼요. 또 부장님한테 나 이거 못한다 그러고 볼펜 집어던지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일을 시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국회의원은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거의 밤 11시 이렇게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네. 아침부터. 근데 매일 욕만 먹어요. 거의.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욕먹는 자리로 뭐 이제 정평이 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3D 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국회의원 분들은 또 일도 많이 하시고 쉬는 네. 날도 많이 없으실 것 우리 같은데. 오늘 청년 패널 정기룡 씨입니다. 네, 저 정기룡입니다. 네. 많이 좀 바쁘시고 하실 텐데 네. 설 연휴나 아니 뭐 쉬는 날에 뭐 하시는지. 못 네. 쉬어요. 이제 어떡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저희 구로에 시장을 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구 구로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구로에 큰 시장이 3개가 있어요.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네. 그런데 이 시장을 전체를 가서 인사를 쫙 드리려면은요. 네. 시장 한 군데 가는데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서너 시간이라는 시간을 쫙 이렇게 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또 국회에서 회의가 있고 뭐 또 가서 뭐 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적으로 시장을 가서 인사드리다가 또 중단하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왜 어저께 우리한테 안 왔냐고. 왜 여기부터 안 왔냐고 그렇죠. 또 막 야단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가면 3일째 가는 거예요. 3일째 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가리봉 시장을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남구로 시장의 일부를 못 돌았어요. 그래서 또 거기도 또 가야 합니다. 자, 지금 남구로 시장에 계신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 가리봉 시장에 계신 시장 상인 여러분, 오늘 박영수 의원님 그곳에 가신다고 하니까요. 네, 미리 손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고 악수 한번 또 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되게 그렇게 시장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네, 언제일까요? 소효순 씨. 네. 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요. 네. 법이 통과돼서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하기 전에 제가 2011년에 사법개혁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여기가 경찰청 소속이니까 제가 이 말을 꼭 강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법조문을 들여다보는데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21세기 법조문에 들어있을 수 있느냐. 네. 저는 굉장히 그러네요. 의아했는데 네. 그 법조문을 들고 변호사 출신 의원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법조문을 달달달달 외기만 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는데 와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거 문제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 명령 복종 이 두 단어를 뺐어요. 네. 빼고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부여했죠. 그때 참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많은 경찰분들한테 자부심이 경찰분들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재판 때문에 아, 그렇죠. 논란이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시장을 쭉 다니면서 지난 이틀 전에는 구로시장을 갔었는데 네. 구로시장이 그 상인분들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거는 보복성 감정이 들어간 재판이다. 3명은 무응답. 네. 그리고 1명은 그 잘한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법개혁 빨리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거 안 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어깨가 더 무거우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또 뭔가 국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런 어떤 갈망과 바람이 있구나. 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죠. 네. 네. 자, 우리 국회에서도 발언 기회는 이렇게 형평성이 있게 가야 되니까 이제 정기룡 씨 하셨고 서유선 씨 하셨고 유가연 씨. 이제 유가연.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인생 선배님으로서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세요? 이런 거, 네, 청년 멘토들은 이런 게 궁금하죠. 네. 근데 어디 입사 시험에 또 써먹으려고 그랬죠.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상선약수. 네. 그러니까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최고의 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네. 상선약수. 다들 그 한자 사자성어도 많이 공부했네요. 네. 자, 방송사 시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그 청년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 취업이다 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물론 오늘 함께한 패널들은 또 이제 방송인의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분야의 우리 청년들도 지금 미래를 향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좌절과 실패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좌절과 자기의 꿈을 향한 어떤 좌절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축적의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연마하는 거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실패했구나. 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실패의 모자를 벗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뒤에 성공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서 미래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방송인답게 딱 45분 교통정보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딱 끊어주시네요. 45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TVN 설날 교통 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통통 스페셜 소통은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룽 씨, 유가연 씨, 서효선 씨 이렇게 청년 패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죠? 너무 빨리 갔네요. 1시간 1분 같습니다. 효선 씨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까? 네. 뭐라고요? 눈을 감았다 뜨니까 끝날 때가 돼가지고 1시간이 눈 한 번 깜빡임으로 갔다. 네, 안과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이에는 눈 감았다 했더니 너무 느리면 곤란한데. 네. 자, 오늘 특히나 우리 기룽 씨도 그렇고 효선 씨도 그렇고 가연 씨도 그렇고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방송 만나기 전에 참 그 잠깐의 얘기도 참 알찬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방송까지 함께 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연 씨,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카리스마 있게 정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뵈니까 정말 큰 집 온 것처럼 큰 집 어르신 만난 것처럼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나가다 큰 집 어르신으로 수소 이렇게 수소 같은 분들. 네. 자, 기룽 씨. 친근했어요. 네. 저는 의원님을 이제 TV에서 뵙다가 TV에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전혀 아니죠. 네. 네. 정말 맞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인. 저도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인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의원님을 만나게 된 게 더욱 뭔가 영광이었고. 네. 네. 아까 또 책도 선물해 주셨거든요. 네. 정말 네,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선 씨.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열렬한 팬이신데 네.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이래서 팬이시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문자 보내주신 팬분들도 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평소에 그냥 교통은 늘 들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다 일일이 마음을 못 전해드려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자, 오늘 클로징은 우리 의원님께 좀 부탁드릴까 싶어요. 방송보다 더 특별한 그러니까 걸 DJ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디오 하시게 되시는 건데요. 네. 새해의 어떤 그 인사 중에요. 네. 꼭 소망을 이루시다이라 그 말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소망 꼭 이루시고 그리고 건강 꼭 지키시고 정말 튼튼한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정말 활기찬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네, 끝내야 됩니다. 네. 그 선물도 드려야 됩니다. 선물 네. 받으실 분이 계셔가지고요. 좀 이분들 소개해드리면 3066-4624, 4314, 6627, 6058님. 네, 저희 문자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요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문자 오신 것들 중에 노래를 해달라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하여튼 클로징 멘트를 네. 하면서 네. 잠시 귀를 막아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연출 양종열, 기술 임병용, 작가 김태형, 그리고 진행에 저는 국회의원 박영선, 그리고 MC 권대였습니다. 네, 설날 교통특별방송 TVN 교통시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들려드리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고 오라는